지난 시간에 했었던 그 개념 이어서 우리가 잠깐 몇 가지를 더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런 그림을 그렸었어요. 모집단이, 물론 우리가 전수조사하고자 할 때 모집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표본을 우리가 뽑는다고 했는데 선생님이 몇 가지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모집단이 좀 작은 경우로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정리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모집단 변수 x의 전수조사를 했을 때 구한 모평균이 m이고 그리고 변수 x를 전수조사해서 구한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그리고 이때 이걸 모평균 모분산이라고 불렀어요. 그때 우리가 무슨 관계를 알았냐면 표본은 뽑을 때마다 다른 여러 가지 종류가 나올 수 있었는데 그때 구한 x바가 이 경우는 1, 그때 구한 표본 평균 x바는 1.5 해서 쭉 x바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었는데 이 x바들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이용해서 x바의 기대값을 구했더니 무엇이랑 같더라? 모평균 m이랑 같더라. 그리고 그 x바, 즉 표본 평균인 x바의 분산을 구했더니 뭐랑 같더라?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 n으로 나눈 것과 같더라. 그럼 이 x바의 표준 편차를 구하면 뭐겠어요? 그렇죠. 이것의 루트를 씌운 루트 n분의 시그마 제곱, 다른 말로는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는데요.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무엇까지 했죠? 그죠?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것까지 했어요. 자, 여기서 표본 분산 s제곱은 편차의 제곱을 개수 빼기 1로 나눠서 이 경우는 0이 됐고요. 이때는 표본 분산이 뭐였어요? 편차의 제곱, 즉 마이너스 0.5의 제곱, 0.5의 제곱해서 개수 빼기 1로 나누니까 0.5가 됐었죠. 즉 이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S제곱과 여기서도 S제곱 나오겠죠? 이때는 0. 이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S제곱과 X바의 분산이랑 다른 겁니다. 왜 달라요? 일단 X바의 분산이라는 건 이 변수의 분산을 구했기 때문에 얘는 상수예요. 하지만 표본 분산이라고 하는 이 S제곱은 각각의 표본 내에서 구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0인 상수 같지만 여기서는 0.5인 상수고 여기서는 0이니까 사실 표본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예요. 그래서 S제곱은 표본 분산 S제곱은 표본 내에서의 구한 분산이기 때문에 표본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다.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건 일단 아셔야 돼요. 이건 하나의 표본 내에서 구한 거, 이거는 모든 표본을 다 휩쓸어서 x바의 분포에서 구한 분산. 이름은 뭐예요? x바의 분산. 표본 평균의 분산. 얘는 뭐예요? 표본 분산. 아시겠어요? 이게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이고요. 이제 여기 추가적으로 우리가 그럼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알았는데 이것으로 불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냐면 이 x바에 대한 기대값이 모평인 m이라는 것뿐만 아니라 이 x바들의 어떤 확률 분포를 그리고 있을까? 즉 이 x바의 확률 분포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모집단은 굉장히 지금 작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에 우리가 크기가 2인 표본을 뽑아서 x바의 분포를 알았어요. 근데 이런 경우 말고 일반적인 분포가 어떻게 될까가 궁금한 거고요. 그에 대한 정리를 두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모집단의 확률 변수 x가 정규 분포를 따라요. 그때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에요. 이거 2이면 모표준 편차 x바라고 하는 표본마다 구해졌던 얘도 확률 변수였잖아요. 변수인데 확률 변수인데 무슨 분포를 따르냐면 모집단이 정규 분포면 표본 평균이란 x바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평균이 뭐였어요? x바의 평균은 모평균 m이랑 같았고 x바의 분산은 모분산을 표본의 크기로 나눈 거였죠. 그럼 여기는 x바의 평균, 여기는 x바의 분산이겠죠. 그럼 뭐가 들어가요? m. 여긴 x바의 분산이니까 뭐가 들어가요? m분의 시그마 제곱이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리고 이것을 다시 이것의 표준 편차, x바의 표준 편차는 뭐예요? 루트 m분의 시그마이기 때문에 여기는 루트 m분의 시그마 이 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쓰셔도 됩니다. 되셨어요? 이게 첫 번째 내용.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모집단이 무슨 분포를 따르는지 몰라요. 정규 분포인지 무슨 분포인지 전혀 정보가 없어요. 없지만 n이 충분히 크면
그 충분히 크다라는 것의 정확한 기준은 n이 30 이상입니다. n이 충분히 크면, 즉 표본의 크기가 30개 이상이면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어요. 그때 그 정규 분포는 당연히 x바가 뭔진 모르지만, x가 무슨 분포인지 모르지만 x의 기대값이 m, x의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면 이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르고, n이 충분히 크면 정규 분포 따르고, 그때 평균은 우리가 이전 시간에 했던 그 일반적인 관계에 의해서 m이고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 나누기 n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쓰면 뭐라고요? 이것의 루트 씌운 게 루트 n분의 시그마, 이게 표준 편차고 이렇게 분산을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사실 근데 이건 우리가 증명해서 받아들이는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그래 라고 하지만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특히 이 2번 같은 경우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 모르고 설령 안다고 해도 정규 분포가 아닐 때 n이 충분히 크면 x바라는 이 확률 변수, 즉 표본 평균이 이러한 정규 분포,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게 알려져 있는데 그걸 증명하진 않지만 우리가 직관적으로 어떻게 될지 이 예제에서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은 이산 확률 변수입니다. 여러분 근데 잘 보세요. 주어진 이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우리가 그림으로도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x가 1, 2, 3이에요. 그것에 대한 확률 분포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3분의 1, 똑같이 3분의 1, 똑같이 3분의 1이죠. 이게 확률 분포예요. 정규 분포 아니잖아. 그죠? 정규 분포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잠깐 이쪽 와서 보세요. 이 x바의 확률 분포를 마찬가지로 그래프로 나타냈더니 1, 1.5, 2, 2.5, 3이잖아요. 그리고 1일 때 확률 9분의 1, 1.5일 때 확률 9분의 2, 2일 때 확률 9분의 3, 2.5일 때 확률 9분의 2, 3일 때 확률 1이잖아요. 아니 세상에 모집단에 대한 확률 분포가 아까는 상수함처럼 띡띡띡 이렇게 3개의 값이었는데 이거는 이러한 형태가 돼요. n이 얼마인데? 표본의 크기가 2인데 그럼 만약에 표본의 크기가 이것처럼 30 이상처럼 굉장히 커지면 점점 정규 분포처럼 그려지겠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모집단이 무슨 분포인지 모르고 모집단이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n이 충분히 크면 n이 2일 때만 해도 정규 분포 느낌이 나잖아요. n이 충분히 크면 확률 변수 x바는, 즉 표본 평균 x바는 정규 분포 따른다라는 겁니다. 되셨어요?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드디어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의 일반적인 관계를 방금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2번으로 정리했고요. 그걸 이용해서 앞으로 모집단의 모평균에 해당하는 m의 값을 얘가 뭔지 모를 때 추정해 나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모평균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요. 모집단을 이제 우리 진짜 몰라요. 사실 이제까지는 우리가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표본 집단 사이의 관계를 알기 위해서 모집단을 알고 있는 상태를 가지고 얘를 푸는 걸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크기 n인 표본을 쭉 여러 가지 표본을 뽑을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관계를 했었잖아요. 이 모집단의 확률 변수가 x면 x의 평균이 모평균 m이고 x의 분산이 모분산 시그마 제곱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구한 x1부터 점점점 n개의 값이 있다면 그 n개의 값을 다 더해서 평균 낸 게 뭐였죠? 표본 평균 x바였어요. 그리고 x바는 여기서도 구할 수 있었고요. 점점점 x바는 여기서도 구할 수 있었는데 얘네들이 표본에 따라 달라지는 확률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확률 변수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열심히 아까까지 문제를 풀었죠. 여기에 있는 x가 정규 분포 따르면 여기에 있는 x바도 정규 분포 따르더라. 뭐 이런 거라든지 여기 있는 x가 정규 분포 따르는지 않아도 n이 충분히 크면 x바는 이러한 정규 분포 따르더라. 이걸 우리가 이번 시간에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건 뭐냐면요.
여러분 사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표본 조사예요. 표본을 보면서 모집단을 추측하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렇게 표본을 뽑는 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잠깐 이쪽 우리 아까 했었던 예제 봐보세요. 얘는 모집단의 원소가 3개밖에 없는데 표본의 크기가 2인, 이 표본의 크기도 작잖아요. 표본의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면 자료가 몇 개나 생겨요? 표본이 도대체 9개나 생겨요. 그럼 9개 생기니까 X바의 분포는 더 복잡해졌어요. X보다, 모집단보다 표본 집단의 분포가 더 복잡해진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이걸 다 이용해가지고 X를 구하려면, X의 평균 구하려면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린 이제부터 그렇게 안 할 거고, 표본 추출을 한 번만 할 겁니다. 표본 추출을 한 번만 할 거예요. 이 한 번만 구한 표본 평균 X바 1.5를 보면서 얘가 뭔지 몰라요. 얘가 뭔지 몰라요. 얘도 뭔지 몰라요. 하지만 모집단에서 추출한 한 번만 구한 표본을 보고서 X바가 1.5야? 그러면 이거 1.5면은 그 1.5에다가 0.5 정도 빼고 1.5에다가 0.5 정도를 더해서 똑같은 값을 빼고 더한 범위에 모평균 M이 들어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나는 1.5에다가 그냥 1.5 다 빼고 1.5에다가 더 큰 값, 똑같이 더 큰 값을 더한 이 범위에 있다고 난 얘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모평균 M이 들어있을 범위를 추측하셔도 되죠. 하지만 확률, 이럴 확률이 클까요? 또는 두 번째 이렇게 될 확률이 클까요? 당연히 여기가 범위가 커졌기 때문에 여기에 속할 확률이 더 클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확률이 0.9고 여기는 0.7 이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확률이 더 커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평균 M이 속하는 이 구간에 속할 확률을 신뢰도라고 얘기해요. 이 확률을 신뢰도. 자, 얘는 이 모평균 M이 여기에 속할 확률을 신뢰도 0.95라고 얘기합니다. 신뢰도 0.95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 범위를 얘기해요. 신뢰도 0.7에 대한 신뢰 구간은 이 범위를 얘기해요. 앞으로 지금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 신뢰도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합니다. 첫 번째는 0.95에 대한 신뢰 구간. 두 번째는 신뢰도 0.99에 대한 신뢰 구간. 이 두 가지를 이제부터 우리가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럼 다시 와서 이제부터 우리는 모집단과 표본 집단 사이 분포의 관계를 이걸 이제 알았으니까 이렇게 계속 표본 다 안 뽑고 딱 한 번만 이렇게 표본을 구한 다음에 이 표본에서 딱 한 번만 이렇게 표본을 구하고 이 표본에서 구한 X바 값을 가지고 모평균 추정할 거야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X가 우리나라 이거 몰라요. 우리나라 고2 학생의 키라고 한다면 그걸 전수조사 지금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몇 명을 뽑았냐면 100명을 뽑았어요. 100명 뽑아서 X1 더하기 X2 더하기 점점점 X100까지 다 구해서 100으로 나눠서 표본 평균을 딱 한 번만 구했더니 165라고 나온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고요? 165 빼기 한 5라는 범위랑 165 더하기 5라는 이 범위에 내가 모르는 우리나라 전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모평균 M이 속하지 않을까? 이거를 구하고 싶다고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확률이 0.95 이러한 신뢰도도 같이 알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어요? 그거를 확률을 이용해서 표현하고자 하니까 드디어 이 분포라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분포에서 확률을 알려주니까. 이제 그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신뢰도 95%로 추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누구를? 모평균 M을. 자, 우리가 95%라고 하는 거는 표준 정규 분포에서 생각했을 때 어떤 부분을 95%라고 얘기했냐면 자, 이건 표준 정규 분포예요. 평균 M을 기준으로 확률이 95%, 즉 여기가 0.95가 되도록 하려면 그 말은 반쪽은 0.9의 반인 0.475가 되겠죠. 그때 여기의 값이 얼마냐면요. 1.96. 여기는 마이너스 1.96이에요. 즉 G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다?
0.95다라고 하는 걸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표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X바라고 하는 게 무엇을 따른다? 모평균 M, 모분산 시그마 제곱을 루트 M분의 시그마, 이거를 표준 편차로, 그래서 이걸 분산으로 갔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뭘 모른다고요? 이게 뭔지 몰라요. 근데 조금 이상하지만 시그마는 뭔지 알고 있다고 가정할 거예요. 왜 그런지랑 모를 땐 어떻게 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알려줄게요. 우선은 지금 시간의 가정은 모평균 M을 몰라서 이거를 어느 범위에 있다고 추측하고 싶은데 모집단의 모표준 편차는 알고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지만.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해볼게요. 자, 신뢰도 95%로 모평균 M이 속할 신뢰 구간을 찾고 싶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요? G 위치에다가 X바를 표준화한 이 변수를 대입할 거예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이제 우리가 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죠? 이게 G니까 G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얼마? 0.95다.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고요. 이제 이 절대값만 벗기면 신뢰 구간 나와요. 절대값 벗겨볼게요. 양수입니다. 그럼 이쪽에 곱해도 되겠죠? 즉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그리고 여긴 절대값 x바 빼기 m 절대값이 요거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 0.95. 여기서 여러분들이 부등식, 절대값에 있는 부등식 어떻게 푼다라는 걸 아셔야 되냐면, 뭐 예를 들면 x의 절대값이 작거나 같다 이면 x는 2보다 작거나 같고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 알잖아요. 이 사실 하나랑, 그리고 두 번째는 x의 절대값이나 마이너스 x의 절대값이나 같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용해서 이 위에 있는 부등식을 전개하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마이너스를 곱해도 된대요. 그 말은 이거를 바꾸게 되면 m 마이너스 절대값 x로 이렇게 바꿔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여기에 있는 절대값을 이제 벗기게 되면 m-x의 절대값은 뭐보다 크거나 같고 뭐보다 작거나 같아요. 여기에 마이너스를 붙인 마이너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크거나 같고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x바를 이항하겠습니다. 그러면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모평균, 모르는 모평균 m, 여기는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 범위에 모르는 모평균 m이 속할 확률이 얼마라고요? 0.95예요. 도대체 이 식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나는 모집단에서 딱 한 세트만 표본 집단을 뽑으면 x바를 딱 한 번만 구할 수 있잖아요. 그 한 번만 구한 x바가 아까처럼 키의 평균 165와 같은 상수예요. 원래 x바는 변수잖아요. 그래서 정규분포 따른다고 했잖아요. 변수입니다. 하지만 딱 한 번만 표본을 추출해서 구한 x바는 165처럼 상수예요. 그 값에 똑같은 값을 빼고 더한 범위에 모평균 m이 있다고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이 빼주는 값이 얼마다?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똑같이 빼고 더하면 그 범위에 모평균 m이 속할 확률이 0.95다라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 분포 입장에서 생각하면 모평균 m이 모르지만 이 분포를 그려보면 요거잖아요. 여기가 m. 근데 x바는 이 위에 있는 아무 값이나 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값 중에 x바를 하나의 값으로 딱 뽑았다면 아까처럼 뭐 165 이렇게 상수처럼 딱 한 번만 표본 뽑아서 구한 x바가 있다면 그 범위에다가 뭔가를 빼고 뭔가를 더한 이 범위에 이 모평균 m이 이렇게 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 식의 의미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그렇게 속할 확률이 얼마? 0.95. 그 말은 사실 내가 모집단에서 표본 한번 딱 뽑아서 구한 x바가 165일 수도 있지만 다른 표본을 뽑았다면 걔는 170일 수도 있잖아요. 또는 160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x바를 뽑았다면 걔는 다른 x바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게 변수니까 그 중에 딱 하나 뽑은 거니까. 그럼 x바를 기준으로 똑같이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를 빼고 더한 범위에 이렇게 m이 속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x바를 100번 뽑으면 그때마다 신뢰 구간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해서 총 몇 번?
번의 실내 구간이 만들어지겠죠. 100종류의. 물론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100가지의 실내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그중에 이것의 신뢰도의 의미는 95번은 M을 포함하지만 5번은 포함 안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우리나라에 알고 봤더니 저 멀리 난쟁이 마을이 있었어요. 거기에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그 귀여운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의 키를 재봤더니 거기서 키의 평균을 재봤더니 30cm가 나온 거예요. 30cm. 그럼 X바가 30인 거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X바 빼기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X바 플러스 1.96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 하면 이 범위인데 거기에 M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안 속하는 실내 구간이 몇 개 있을 수 있다. 100종류의 실내 구간 중에 5개는 안 들어간다라는 거. 거꾸로 95개는 들어간다라고 하는 게 이 신뢰도의 의미예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표본을 뽑을 때마다 X바 값이 여러 종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실내 구간은 여러 종류가 나오더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95%의 신뢰도고요. 이제 99%의 신뢰도는 무엇이냐면 여기만 바꾸시면 돼요. 자, 99%라는 건 여기 확률이 원점 대칭으로 한 이 영역의 확률이 99% 즉 0.99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의 값이 더 뭔가 커진 값일 텐데 그게 2.58입니다. 그때 2.58부터 마이너스 2.58부터 2.58까지의 G가 놓일 확률이 0.99예요. 이거예요. 그러면 봐보세요. 99%에 대응하는 이 신뢰도에 대응하는 신뢰 구간 구하고 싶다면 1.96 대신에 2.58만 넣으면 돼요. 여기 1.96 대신에 여기 1.96 대신에 누구? 2.58. 여기에 누구? 2.58만 넣으시면 모평균 M에 대한 99%의 신뢰 구간이 이 괄호 안에 있는 식으로 완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되셨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신뢰도 95%와 신뢰도 99%의 신뢰 구간 일반적으로 구하는 방법 했고요. 두 번째는 신뢰 구간이라고 하는 건 딱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다. 표본을 추출할 때마다 각각 출출할 때마다 신뢰 구간 하나, 또 다른 표본 추출하면 신뢰 구간 하나, 여러 종류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사실 만들 필요는 없죠. 우리 딱 한 번만 표본을 추출해서 거기서 구한 표본 평균 X바를 이용해서 신뢰 구간을 구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개념을 정리하시면 추정은 끝입니다. 완벽하게 끝이고요.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선생님이 몇 가지 팁들과 다시 다음 시간에 유형별로 정리만 해두시면 여러분들은 통계의 신이 될 거예요.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부터 잘 정리해서 잘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